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 네,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럴 나이네요. 네.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입양을 어떻게 처음에 결심하시게 됐을까? 네. 저희 부부가 처음엔 그냥 간단히 딩크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술을. 예.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하고 늘 어울리고 그 아이들의 이렇게 성장에 곁에서 가장 응원을 하는 선생님으로 지냈는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낳지 않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4년 차 정도 됐을 때 네. 이제는 좀 부모 역할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근데 꼭 출산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남편과 상의를 했고 예. 첫 입양을 하기까지는 좀 양가의 어려움이 그렇죠. 있었죠. 반대가 부모님들까지 있었죠. 또 좀 합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네, 놀라셨죠. 갑자기 또 저희 네. 의견을 들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첫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현재 둘째로 있는 아들을 그때 더 먼저 첫째로 입양을 했었고요. 아니 아까 첫째가 중3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순서가 좀 순서가 그렇군요. 중간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둘째로 있는 아들을 신생아 때 입양을 했고요. 그 아들이 3살일 때 정말 형제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생아를 또 키우긴 좀 무리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입양이 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러면 입양 기회가 없는 아이에게 한번 기회를 부모가 줘보자. 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5살짜리 여자아이를 가족으로 겨울에 맞아들였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 둘만 키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아이들. 그 막내를 일을 하다가 입양 관련 일을 하다가 아이를 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내는 2살 되자마자 이렇게 생모와 직접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직접 만나셔서 네, 기관을 통해서 만나도록 저희가 연계를 부탁했고 다행히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만나서 이 아이의 히스토리를 충분히 듣고 또 생모가 남긴 물품이나 정보나 기록들을 충분히 받고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아이를 막내로 받아들였죠.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셋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처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결정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죠. 맨 처음 입양 때는 약간 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았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준비되는 이 신체적인 기간도 없고 마음도 사실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입양한 지금의 둘째 아들 자체가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초반에 어떤 이질감이나 낯선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가족한테는 입양의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나도 갖게 되고 동생도 갖게 되는 지금 살짝 됐군요.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외동일 때가 좋았다면서. 본인이. 그거는 아이들마다 다 그렇게 한 번씩은 생각하겠죠. 그럼요. 근데 그 아이는 그랬지만 또 위로 누나나 막내 동생을 만날 때는 또 다른 낯선 느낌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이하고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또 원래 아이를 그냥 낳고도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고민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형성이 돼 있고 딱 인상이나 아이의 그 성격이 드러났을 때 벌써 나의 기대와 너무 다를 경우 부모님 쪽에서는 사실 마음이 확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양이라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우리가 그 성인끼리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도 사실은 먼저 마음이 열려야 그다음 진행이 되듯이. 근데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큰 아이랑 만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끌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연결이 결국 되거든요. 근데 그 처음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란 건 우리가 부모는 사실은 특히 입양하신 분들께서는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사실 이제 익숙해져가는 마음을 줘가는 과정일 텐데 그거는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랑 전혀 다른 아이. 우리는 상상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어떤 아이를 맞이하거든요. 그거는 낳든 아니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돌보면 충분히 그 아이가
더 꽃필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이를 맞이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 입양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외부에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화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는 이제 입양식이나 했는데 입양을 한 부모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순간 실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아이를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모이면은 부모들끼리 자식 흉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입양 가족끼리 모이면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갓난아이를 입양하신 가정들 앞에서는 또 이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해서 좀 가정 내에서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가정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이렇게 다툼도 그쵸, 있는 거고 그쵸.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딘가에 가서 해소를 해야 다시 돌아와서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 공간이 없군요. 네네. 요즘에 이제 뭐 친자식인 경우에도 양육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럼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키우다가 혹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힘들었을 많죠. 때 너무 많죠. 똑같이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다시 또 보람되고 뭐 너무 예뻐 죽겠고 뭐 이런 건 계속 반복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아직 그 아이와 충분히 친밀해지거나 이 아이가 정말 내 새끼다 이 마음이 들기 전 단계에서 자꾸 갈등을 겪게 되면 그리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또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려니까 굉장히 여러 그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군요. 네, 아이는 아이대로 두렵고 그렇죠. 두렵죠. 예측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지금 돌보고 있는데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변하지도 않고 나의 사랑을 잘 받아주지도 않고 마치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미움이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럴 때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있겠군요. 거절 그렇군요. 두려워서 거절하는 건데 그 거절이 마치 본인을 자체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대신에 또 기쁜 순간은 좋았던 순간은 어떤 순간들입니까?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이와 결국 내가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 단계로 왔을 때는 이런 연결은 정말 그전에는 꿈을 꿔보지 못한 거죠. 그냥 당연하게 연결돼 있던 과정. 이제 가족들만 제 곁에 있었다가 완전 낯선 타인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고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완전한 엄마고 이 아이의 기쁨과 슬픔이 나한테 그대로 전해질 때 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은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죠. 그렇죠. 네.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그렇게 깊게 연결된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죠. 맞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을 아이하고 느끼게 될 때 정말 그게 아마 친자식하고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맞아요.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양 부모가 예전보다 좀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절차가. 네, 그렇죠. 뭐 입양 특례법이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기도 했고요. 또 몇몇 이제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그 절차에 임하시는 많은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더 까다롭게 보는 것이 생겼죠. 그러니 준비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절차도 까다로우니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부터 두려워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나는 왜 정말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깊은 동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입양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입양은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열심히 전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환상과 편견을 동시에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 동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입양 가족의 모습도 굉장히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감동적이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설아 센터장님도 굉장히 아주 네네. 화목해 보이는 그런 가정의 사진이.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네.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다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안 보이죠. 네, 그 과정은 정말 아주 어렵고 처절한 순간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포착한 것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 부모님이 맞아요. 혹은 그 입양인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입장에선 굉장히 네. 환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네. 나도 저런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동기를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부부가 우린 정말 네, 출산이 아니어도 괜찮고 가족을 확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제 기관에 문의를 해야겠죠. 네. 그럼 기관에서 이제 가정조사도 하고. 그 절차에 들어가는군요. 네, 예비 입양 부모 교육도 받게 하고. 예비 입양 부모 교육. 네. 그거는 얼마나 받습니까? 현재는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 짧고. 네. 짧고 보다 좀 더 실용적이면서 입양 이후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이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좀 대규모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별로 좀 차이를 여러 가지 다양한 그쵸.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공개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연예인 중에도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신혜라 씨라든지 뭐 다양한 분들이 떠오르고 지금 공개 입양하셨잖아요. 이사님.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계기, 그 기회를 얻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입양을 아이가 원해서 입양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이는 해야 하고 납득할 그렇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알아야 하고. 네,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이전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순간이 다 나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인의 알 권리의 측면에서 공개 입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도 물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아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통곡하기도 하고요. 또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라 굉장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언제 알려주셨어요? 아기 때부터 알려줬죠. 그리고 이렇게 큰 딸은 5살 때 입양을 했으니까 본인이 기억하겠네요. 내가 입양돼서 왔구나라는 건 알지만 그 단어를 이해한다기보다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낳아준 생부모가 나를 포기했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지금 가족을 만났고 이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를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사실 여러 단계의 이제 질문이 생기고 감정이 올라오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을 부모가 옆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잘 설명하고 아이로부터 나오는 질문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잘 따라가면서 그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서 그게 이제 몇 년 정도 걸리죠. 그러고 나서도 평생에 걸쳐서 사실 입양인들은 내가 입양되었고 입양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또 새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입양인일 경우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겪을 때 본인이 생모로부터 임신되고 출산되었지만 그 이후에 포기되었잖아요. 이것을 그동안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실제 본인의 삶에서 재경험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느끼죠. 그러면 내가 포기되었다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다시 또 느끼는 거죠. 하지만 또 한 아이를 10달간 품었다는 것도 어떤 것인지 또 다시 느끼고 그러면서 엄마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느끼고 이런 식으로 입양에 대해서
입양인들이 알아가는 그 단계는 정말 평생에 걸친 작업이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곁에서 그것을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아프던, 네, 슬프던, 또 기쁘던, 그렇죠. 네, 아니면 혼란스럽던 이 모든 순간을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공개 입양인 거죠. 네. 네. 아, 참 가정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지금 꾸려가는 것도 사실 뭐 입양을 떠나서도 네, 맞아요. 워낙 쉬운 일이 아니고 맞아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 건데 최근에 사실은 입양 가정에 너무 사건들이 네. 많아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편견들이 좀 더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입양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단순히 이 일로 인해서 편견이 생겨서 입양이 위축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입양은 여전히 환상과 편견을 가지고 입양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부모로서 입양 가족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된 삶이 원래 어렵지만 거기에 어렵죠. 입양 이슈까지 더 겹쳐져 있고 사회적 편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장애물이 있는 그런 삶인데 그것을 내가 너무 쉽게 들어오지 않는지 또 내 생각처럼 정말 어떤 장밋빛 꿈을 꾸면서 들어오게 되지 않는지 그렇게 들어왔어도 절차 안에서 그것이 걸러지고 이렇게 새로 방향이 설정되고 네. 입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족한테 맞지 않다면 포기할 수 있게끔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주로 입양을 하시도록 안전하게 하시도록 좀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만큼 국내 입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만 예. 네, 이건 또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예.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모든 요보 아동의 문제를 입양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것 그렇죠. 같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아이가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네. 이렇게 요보 아동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쏟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입양은 너무나 늦고 그렇게 빨리 결정하거나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입양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아니고 원래 가정이 어떻게 다 잘 보호될 수 있는지. 그 원가정이. 그렇죠. 쉽게 분리되지 않고 아이가 가정에서 빨리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더 많아야지. 그렇겠네요. 여기는 여전히 아이가 쏟아지는데 입양이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입양을 더 쉽게 하자는 건 여기도 쏟아지고 여기도 나중에는 이제 또 여러 해체되는. 문제가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원가정의 문제부터 해서 네. 차근차근 다 들여다봐야 된다. 네네. 순서대로. 네. 야, 참 정말 어렵네요. 예. 네, 어려워요. 지금 사회 안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네. 어쨌든 인식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2013년에 남아 입양 프로젝트에 상담사로 참여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국내 입양이 주로 여자아이를 위주로 이루어져서 남자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많이 가는 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길러본 부모이자 또 이 일을 하는 상담사로서 처음에 네, 저는 이제 아들을 입양했으니까 네. 그래서 예비 입양 부모님들한테 남자아이 입양이 그렇게 특별히 더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상담하고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네, 거기서 저희 막내를 만난 거죠. 남아를 또 제가 막내를 입양하게 된 거죠. 그게 거기에서 만나신 거군요. 네. 입양되는 아이들 제가 방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입양아분들이 이제 다시 원가족을 찾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찌 보면 떨어져는 있지만 아이에게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가족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도 그 생부모님들 아이를 입양 보내신 분들과 꾸준히 자조 모임을 했었고 계속 만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포기했는지를 듣게 되는데 물론
100% 다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이를 보내는 마음에는 그래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또 사회가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너는 또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입양인들은 내가 그냥 함부로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너를 비록 양육하진 못했지만 너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너가 잘 살기 바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입양을 선택한 거야라는 게 전달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아이에게 남기는 기록, 정보, 물품들을 생부모가 직접 잘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입양아동 생애상자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족의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네. 해야 그 이후의 문제들이 그쵸. 풀려나가니까. 네. 입양인은 그래도 내가 비록 헤어졌지만 내가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서 날 버린 게 아니구나. 나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나를 어떻게 느꼈는지가 다 그러네요. 나와 있고 그러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네. 네. 아유, 시간이 없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강한 입양가정 네. 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을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솔직히 위기 입양 가정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지만 아이와의 그 연결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가정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돌아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는데요. 예. 저희는 어떻게든 이제 가정이 더 이상 해체되지 않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선 또 아이 안전을 또 담보로 하면서 계속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되다 보니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저희도 계속 지혜롭게 보면서 네, 이 가족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견딜 수 있을까. 네.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입양 가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에 절대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 그러면 마치 그 사람만 실패하고 그렇죠. 그 사람만 괴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죠. 이설아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장과 함께 현실적인 입양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